세계는 바로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창조되고 있어요. 시공간도 이렇게 창조되고 있고 모든 어떤 그 욕구나 경험이나 이런 어떤 그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은 지금 이렇게 경험되고 있어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런 식의 어떤 비슷한 경험들을 하고 있지 않아요? 불현듯. 저도 그런 거 문득문득 경험했거든요. 막 열심히 운전하고 가다가 나는 항상 여기서 운전한 것 같아 하는 듯한 나의 인생은 항상 여기서 운전한 것 같아. 이런 식의 경험 없나요? 저는 문득 그런 경험이 오더라고. 막 열심히 운전하고 가는데 내가 기껏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여기서 왼쪽으로 돌렸다 오른쪽으로 돌렸다 이것밖에 없었던 것 같아 하는 식의 그런 유사한 어떤 경험들 없냐. 그러니까 무슨 일을 경험해도 항상 눈앞에서 경험한 것 같은 그런 식의 어떤 느낌들이 없었나요? 저는 그런 것 불현듯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맨날 과거 때문에 상처받고 미래 때문에 두려워했지만 한 번도 거기를 가본 적이 없다라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런 느낌 안 들던가요? 여러분 과거에 한 번도 가본 적 없어요. 미래 한 번도 미래를 맞이해 본 적 없어요. 미래 경험해 보신 사람 여기. 과거 경험해 보신 사람. 경험은 안 했잖아요. 생각은 했지. 생각은 했지만 과거를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했죠. 근데 직접 거기를 가보거나 거기를 누려보거나 그런 사람은 여기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왜냐?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금강경에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그게 없다 이 말인 거예요. 그냥 지금 이런 식으로 연기적으로 일어난 생각이다. 사유일 뿐이다 이거예요. 근데 그 생각을 믿어버리니까 과거가 있는 거고 미래가 있는 것 같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그래서 잘 보라고 하는 거예요. 잘 보라고. 덮어놓고 있다고 믿지 마시고 있다. 내가 그래도 이게 있다라면 있다는 근거를 한번 찾아보라 이거지.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과거 있어요? 과거 좀 갖고 와 보십시오. 얼마나 홀가분합니까? 절대 나는 과거로 돌아갈 수도 없고 미래로 들어갈 수도 없다는 그것이 너무 이 세계가 아주 앞뒤가 딱 끊어져 버리거든요. 앞뒤가 딱 끊어져 버리잖아. 과거는 과거의 상처나 기억 때문에 막 무거워서 우리는 보통의 어떤 그 아픔은요 과거에 경험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게 존재하지가 않아요. 존재하지 않는 걸 내가 왜 그거를 붙들고 앉아 있습니까? 그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는 거죠. 미래도 마찬가지거든요. 미래도 상상일 뿐이에요. 미래는 상상.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라는 상상인데 결코 우리는 미래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럼 뭐 아주 단순해져. 눈앞만 남는 거야. 근데 눈앞에 머물러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것이 죽비입니다라고 하면 벌써 이건 달라져 있어요. 벌써 화살이 신라를 지나갔다 이거예요. 이게 죽비입니다 하면. 이게 고정불변의 죽비입니다 하면은 이거는 벌써 다른 물건이 돼 있어요. 머물러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현재는 과거는 기억이고 미래는 상상이고 현재는 머물러 있지 않아요. 그럼 온 우주가 제도돼 버린 거예요, 그냥 앉은 자리. 여기서 그냥 일어나는 분별, 지금 순간순간 우리가 경험하는 분별에 지나지 않는다, 의식에 지나지 않는다. 그게 뭐냐? 삼세를 제도하는 거예요. 제도한다는 건 뭐냐? 뭐 따로 있다고 여겼다가 그게 원래 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내 생각에 속았구나. 습관적인 생각에 그냥 속고 있었구나. 이거는 이 불교는 그렇게 허무주의적이고 뭐 그렇게 뭐 비현실적인 게 아니에요. 너무도 지극히 현실적인 게 불교예요. 너무도 지극히, 너무도 엄밀한 게 이게 불교고 이게 뭐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인 게 절대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우리가 어떤 당처라는 건 현실, 당한 곳이거든요. 우리가 당해 있는 곳. 당해 있는 곳. 그거는 현실이지. 직면에 있는 곳. 응? 발 딛고 있는 곳은 현실이에요. 그게 진짜 현실이지. 과거나 미래는 진짜 눈에 띄는 관념인 것이 그 다음에 눈에 이게 뭐가 있다라는 것도
이것도 벌써 지나갔어요. 한 생각 일어나 버리면 벌써 이거 지난 거를 붙들고 있는 거거든요. 변한다고. 근데 조금 전에 0.1초 전에 이거였는데 벌써 말하기 전에 보고 아 이게 죽비구나 하는 순간 이게 변해 있어요. 알잖아요. 우리가 이 감각이 못 따라가는 것일 뿐이지 왜 이거 다 낡고 부서지거든요. 그건 뭐냐 하면 시시각각 찰나찰나 변하고 있다는 건데 사실 변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변하고 있다라는 거는 동일성을 유지한 채 모습만 변하고 있는 건데 이거는 순간적인 경험일 뿐이야. 조건적인 경험. 지금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일어난 식의 감각적이고 사유적인 경험. 찰나찰나 이거는 찰나찰나 계속 발동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변하는 것도 아니죠. 단지 이 조건이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단지 조건이 달라지고 있다. 조건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변하는 것으로 우리는 인식될 뿐이지 그러니까 조건이 달라지고 있을 뿐이에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연기적으로 일어나는 조건이 달라지고 있다 이거예요. 조건이 달라지고 있을 뿐이다. 변한다는 것도 뭔가 어떤 동일성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순간순간 그래서 똑같은 경험은 한 번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죽을 때까지. 찰나찰나 계속 끊임없이 펌프질 하듯이 다른 경험이 일어나고 있을 뿐이에요. 다른 아주 새로운 똑같은 경험은 한 번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생각이 똑같은 경험이라 아까 나 조금 전에 만졌는데 생각이 그런 것이 사실 생각의 내용이 그런 것이지 이 생각도 신선하단 말이에요. 지금 일어난 생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각의 내용은 묶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똑같은 것으로 생각 자체는 늘 신선해요. 순간순간 생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게 뭐 조금 전에 10분 전에랑 지금이랑 똑같다 하는 것이 10분 전 생각 아니잖아요. 지금 일어난 생각이거든요. 그러면은 다 끝난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게 모든 거에 해당이 다 된다 이거예요. 순간. 이거를 명확하게 깨쳐야 됩니다. 명확하게. 우리가 이게 딱 자각이 되고도요.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죠. 거사님.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해석을 붙이지 말고 그냥 그러니까 이 움직임에 관심을 둬보시라고. 어떤 작용에 그러니까 내용에 이거 해석에 관심을 두지 말고 경험이 나타났다 사라지는 것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이거를 이렇게 귀가 듣는다 뭐 이런 해석 없이 이건 해석 왜냐하면 귀가 듣는다는 건 생각이지 소리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 소리의 경험을 생각으로 변질시켜 버리거든요. 그게 아니라 그건 해석이고 순수하게 이 소리에 그냥 이 소리를 아무런 해석 없이 한번 경험해 보시라 이거예요. 이거는 생각을 입히지 말고 생각을 빼버리고 그냥 이 경험을 해보시란 말이에요. 종소리가 일어난다라는 것도 생각을 입힌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영상에 자막 입히듯이 영상하고 자막은 별개인데 그렇죠? 마치 그런 거와 같은 거거든요. 소리에 생각을 입히지 말라 이거예요. 해석을 입히지 말라고. 그러면 그냥 호련히 일어났다 호련히 사라지지 않나요? 그게 뭔지 그냥 그 경험적으로 그렇죠? 이게 살아있지 않나요, 이게? 그쵸? 뭔지 알 수가 없는 것이 이렇게 항상 이것만 알 수가 없는데 죽지는 않았어, 이게. 알 수는 없어요. 알 수는 없는데, 죽으면 이 소리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이 변화가 이렇게 다양한 변화가 이렇게 표현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뭔가 설명할 수는 없었어. 이거 해석이 들어가 버리면 이거는 생각이 입혀진 것이 이 경험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냥 이 경험을 직면했을 때 이거는 죽지 않았거든요.
그 뭐든지 다 이렇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소리든 사물이든 생각이든 감정이든 뭐든 간에 다 이런 식이라. 아니 이런 식으로 안 일어난 게 없어요. 이거다. 이 깨어있음 속에서 모든 일이 다 일어나 출렁거리고 있다. 이게 뭔지 몰라요. 뭐 깨어있음이라고 이름 붙일 수도 없어요. 근데 죽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이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어떻게 죽었습니까, 이게. 늘 이 경험이죠. 왜냐하면 모든 소리는 이렇게 드러나거든요. 모든 사물은 또 이렇게 드러나거든요. 모든 생각은 다 이렇게 드러나거든요. 모든 느낌은 다 이렇게 드러나거든요. 이 깨어있음이 없으면 이게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이게 딱 자각이 되고 나서 또 이렇게 또 좀 장애가 느껴지는 부분이 뭐냐면, 그래, 아무런 생각 안 하고 있으면 이거 진짜 여기 편안하고 아무 일이 없고 너무 좋은데, 뭔가 생각을 하고 뭔가 이렇게 뭔가 일을 한다거나 뭔가 일을 처리를 해야 되거나 아니면은 대화를 해야 되거나 뭐 업무를 보거나 뭐 공부를 하거나 그러면은 이 일없음에서 벗어나는 듯한 그런 경험을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챙길 때는 괜찮은데 챙기지 않으면은 뭔가 분리에 떨어지는 것 같고 뭔가 만약에 천당에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심적 상태가 됩니다. 비유를 하자면. 이게 밝지 않은 거죠. 이거는 어떤 편안함의 어떤 상태가 아니에요. 이건 편안함 이전인 것이지 우리가 생각이 쉬워졌을 때의 편안한 우리는 상태를 이것이라고 지금 착각하고 있어요. 그런 입장이라면. 그러니까 아직도 경계의 마음이 있었어요. 이게 우리가 체험하고 지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겪는 딜레마예요. 왜 그럴까? 이게 아까 하고 똑같은 거예요. 욕탐의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고요하고 싶었던 거예요. 편안하고 싶었던 욕구가 이게 내 마음에 있어가지고 우리는 이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문득 체험을 하고 나니까 생각이 다 쉬워지니까 아무 일이 없네. 이 상태를 법이라고 하는구나라는 이 경계를 법으로 쥐고 있었다는 거를, 집착하고 있었다는 거를 몰랐죠. 이런 식의 뭔가 일없음의 상태가 그러니까 이 공부는 상태가 아닌데 이 상태가 법이구나라고 내가 법상을 쥐고 있었다라는 것을 몰랐죠. 법상을 쥐고 있지 않으면요, 이 고요하고 편안한 생각이 없을 때 이 고요하고 편안한 상태가 공부구나라는 그런 법상을 쥐고 있지 않으면 당연히 시끄러워도 이거가 돼야 돼요. 왜? 시끄러우면 어디 딴 데서 일어나는 건 아니거든. 제 말이 틀렸나요? 그러니까 뭔가가 이걸 체험했는데 뭔가 불편해, 뭔가 생각에 떨어지면 불편하고 뭔가 공부가 안 되는 것 같고 딱 이 자리로 돌아가면 뭔가 딱 안정감을 갖고 일이 없는 것 같고 이게 공부가 되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건 뭐냐면 그게 공부가 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일 없는 경계에 욕탐하고 있다 이지. 치착하고 있다. 그러니까 법을 깨닫는 순간에 이렇게 동반된 그런 식의 어떤 고요, 평화를 그 경계를 붙든 것이라 이거예요. 이 법은 붙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챙긴다라는 것도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죠. 경계는 챙길 수가 있어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근데 이거는 여기 갈 때도 이게 아니면 이것이 일어날 수 없고 여기 이를 때도 이게 아니면 이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아직 밝지 않은 거예요. 명확하게 밝지 않은 거예요. 체험에 상을 붙들고 있다 이거죠. 이건 상이 아닌데 성인데 이 성은 편안할 때나 괴로울 때나 늘 성인데 상은 편안함이라는 상이 따로 있고 불편함이라는 상이 따로 있죠.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성은 편안할 때나
괴로울 때는 늘 똑같은 한바탕의 일이거든요. 그리고 제밥에 관심이 있었던 거지. 말하자면. 그거를 나중에 몰랐다는 거예요. 그거를 자기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깨어나는 거고. 부정적인 경계에서 깨어나는, 그러니까 좋고 나쁜 그 경계가 사라져 버려야 돼. 차별성이. 그 차별성이 사라진다는 그 경계를 취착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상에 머물지 않고 그 성에, 이 깨어있는 성. 그러면 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게 확 경계가 무너지는 듯한 현상적인 차별이 확 사라지는 듯한 확장성이 와요. 그럼 어떻게 해? 살다 보면 우리 희노애락은 다 경험하죠. 우리가 몸이 주인일 때는 사실 그것도 이게 습관화된 감정이나 어떤 그런 식의 반응일 뿐인데 우리는 내가 경험한다는 그런 그 어떤 아상이 남아 있으면 좋고 나쁜 게 갈려요. 여전히. 아, 이거는 행복이야, 이거 불행이야, 이거는 뭐 괴로워. 근데 그건 나중에 보면 나의 경험이 아니라 단지 감정이 일어나고 있을 뿐이야. 이런 패턴화된 감정이. 나의 경험이 아니라 그런 식의 생각이 일어나고 있고 그런 식의 감정이 일어나고 있을 뿐이지 그 주체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경험의 주체가 있는 게. 근데 우리 여전히 나라는 게 여전히 있을 때는 너무도 그게 다른 경험처럼 나한테 이롭고 이롭지 않은 경험처럼 해석이 돼버리죠. 그게 아직도 밟지 않은 거거든. 단지 살아오면서 길들여진 식의 분별의식이 일어나고 있을 뿐이에요. 그냥 의식이 일어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요, 우리는 너무 기계적이에요. 소프트웨어가 똑같아. 반응이. 그러니까 우리 안에 분별의 구조는요, 누구나가 다 똑같아요. 어떤 시점에서 똑같아지냐? 이 몸뚱이가 나라는 어떤 그 집착이 생기면서 모든 프로그램은 똑같아지는 거예요. 왜냐면 나한테 이로운 거는 좋은 거고 이롭지 않은 거는 나쁜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이게 나일 때는 부단히 이것이 유지되도록 영원하기를 바라는 그 욕구 속에서 살아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분별의식은 다 똑같아요. 조금씩의 어떤 내용이 좀 경험과 기억과 지식과 환경이 차이에 따라서 내용이 다를 뿐이지 분별의 구조는 다 똑같은 거예요. 나한테 이로우면 긍정적인 거, 나한테 이롭지 않으면 부정적인 거. 단지 그냥 감각적인 자극일 뿐이죠. 어떤 감정적인 자극일 뿐이고 마치 전기 자극처럼. 근데 우리는 이런 자극은 좋은 자극, 이런 자극은 나쁜 자극 이런 식으로 천지 차이로 나눠버리거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은. 알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단지 의식의 노름일 뿐이에요. 만법 유식. 모든 것이 식일 뿐이다. 환상이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환상이. 식노름인데 뭐. 근데 그 식노름인 것이라는 것에서 우리가 얼마나 해방감을 느낍니까? 뭔가 존재한다고 느꼈을 때는 진짜 이 벽 하나도 못 뚫어내거든요. 생과 사의 죽음이라는 그 어떤 그런 것들이 너무 견고하게 탁 버티고 있어가지고. 근데 그게 식일 뿐이다 이거죠. 근데 그게 완전히 이제 확장이 되면서 아, 좋은 것과 나쁜 것이 다 이 일이구나. 그러니까 성을 봐야 돼. 이거를. 그 법으로, 이 법성으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또 이렇게 하다 보면은 또 그러면 이제 좋고 나쁜 경계가 사라지면 이상하게 경계의 차별성이 탁 사라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막 뭔가 우리가 너무 칸막이가 많았어요. 구분했던. 근데 가장 큰 칸막이가 뭐냐? 좋고 나쁜 것. 옳고 그른 것. 이런 거거든요. 근데 가장 강력하게 묶여있던 어떤 경계의 차별성이 우리가 긍정적인 어떤 감정이나 생각, 그 다음에 부정적인 감정이나 생각, 거기 그 장벽이 무너져 버리면 다른 거는 별로 큰 게 아니에요. 그냥 같이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경계의 차별성이 사라져서 남는 건 뭐냐면 주관과 객관 의식. 그러니까 그거를 어떤 식으로 표현해? 이 성과 상이 뭔가 아직도 둘이 있는 것 같은. 그러니까 이 자리는 아무 일이 없는데 경계, 그게 무슨 경계든 뭔가 있는 것 같은 존재가 그 상태에 어떤 이원성이 남아있는 것이지
경계의 차별성은 뭐 이제 의미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 고비를 한번 넘으셔야 된다. 그 다음에 뭐 이 이원성이 또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주관과 객관이 하나의 식의 어떤 다른 어떤 똑같은 식의 다른 식의 어떤 발현일 뿐인데 우리는 이걸 둘로 보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것도 하나의 그냥 유식, 무경 뭐 이런 식의 전환이 와요. 공부하다 보면 뭐가 어떤 분리된 어떤 존재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그냥 식노름이구나. 그러면 그러니까 일체가 통으로 하나의 식인 것 같은. 근데 그것도 뭐가 있어? 식이 있네 하는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딱 사라져 버리면 아무것도 없네. 또 이런 식이 또 미미세한 그 잔상이 남아 있고 그것도 이렇게 사라져 버리면 이제 부처님이 말한 멸진 아무것도 이렇게 남아 있지 않는데 그냥 그 그림자와 같은 이 현상 세계 그대로가 연기법이라고 하잖아요. 법계. 그냥 연기법이라는 거는 조건적인 어떤 현상일 뿐이다.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의지해서 이렇게 드러난 세계일 뿐이지 뭐가 실체가 있는 게 아니다. 그게 실체가 없기 때문에 곧 공이고 그게 중도죠. 연기 곧 공, 중도. 그게 불이법인 것이고. 왜 있는데 없고 없는데 있고. 이런 식의 표현이 가능한 거예요. 색 즉시 공, 공 즉시 색. 그 불이법을 말하는 그 구절들이 쫙 소화가 되고 있는 게 없는 것이고 없는 게 있는 것이다. 막 이런 식의 말들이. 그게 아주 그래서 그 안목이 미세한 먼지 티끌 하나도 남아 있으면 그게 가려요 마음에. 그래서 완전히 마음에 담아둘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지는 게 이 공부라는 거. 그래서 나중에 되면 이제 법이라는 생각이 없죠. 마음에 아무것도 진실한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근데 그냥 뭐 헛개비 노름이고 뭐 근데 헛개비 노름으로써 그냥 그대로 뭐 다 똑같은 거니까 그게 또 진실하다면 또 진실한 것이죠. 뭐 어떤 덩어리라는 존재감이 없는 거.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공부가 이제 쭉 펼쳐지는 건데 그렇게 이거 하나 붙들고 늘어져도요 최소 10년 진짜 새끼를 안 돌아다니고 어중간해서 이게 여기서 뭔가 해소가 안 된다고 막 놓아버리고 막 딴 데로 돌아다니면 거기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요. 진짜 집요하게 날카롭게 보고 또 보고 내가 뭔가 미흡한 게 없나 뭔가 걸리는 게 없나 보고 자기를 보는 거거든요.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게 변화이기 때문에 보다 보면 이제는 이상하게 그 보는 눈이 좀 날카로워지는 듯한 처음에는 막 큰 게 보이고 그다음에 작은 게 보이고 더 작은 게 보이고 더 작은 게 보이고 이런 식으로 미세한 것들이 이렇게 드러나거든요. 그러는 과정이 이 공부인데 하여튼간 이 마음의 눈이 항상 자기 마음의 어떤 변화나 분별의식에 그 서치라이트를 켜고 있어야 돼. 그래도 최소 10년이다 이거지. 물고 늘어나야지. 그러니까 좀 속이 좀 예민하셔야 돼요. 겉은 좀 둔하더라도, 그러니까 현상계는 둔하더라도 자기 마음의 변화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볼 수 있어야지 미세한 뭔가 남아있는 게 없는가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 호랑이 눈이다 이거죠. 자기를 보는 눈, 분별. 그게 좀 집요한 구석이 있어야 된다.